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을 반성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각종 안전 사고가 뒤이어 터지면서 그런 반성들이 무색해질 지경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전사고에 떨고 있는 우리 사회가 이번엔 싱크홀 불안으로 또 뒤숭숭합니다. 바로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싱크홀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롯데그룹은 공사 중인 제2롯데월드 현장을 임시 개장하겠다고 해서 또 한 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박희준의 경을 치다에서 바로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갑니다. 자기들도 만약에 하다가 사고 나게 되면은 그렇죠. 영업하는 것부터 몇 100배 이상 손해가 나는데 그걸 솔리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기들이 충분한 안전 대비를 하고 한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빨리 개업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지금 건축 단계 아니에요. 올라가는 단계라면. 그러면 지금 공사 중인데 만약에 오픈해가지고 만약에 사고라도 난다면은 그 후에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저희 회사 직원들도 혹시 무너진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고요. 최근에 싱크홀 기사도 많이 나는데 그런 부분 서로 공유하면서 무슨 일 나는 게 아닌가 많이 걱정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의 인터뷰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싱크홀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거진 제2롯데월드 조기 개장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 모셨습니다. 강동 송파 환경운동연합 한자원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의 조명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의 박창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방금 자료 화면을 좀 보긴 했는데 시민들 사이에 좀 싱크홀 불안이 점점 커져가는 것 같고요. 한 사무국장님 좀 현지 상황이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석촌호수 수위 저하와 제2롯데월드 공사를 통한 지하수 유출과의 상관관계가 불투명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잠실은 깊은 우려와 불안감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근 잇따라서 착공한 지 3년도 채 안 됐는데 잇따라서 미니 싱크홀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서라도 주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은 더욱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 싱크홀이 한 몇 건 정도가 지금? 현재 5건 정도. 5건 정도요? 예.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싱크홀에 나타난 위치는 지금 롯데 네. 이월드 공사 현장 주변에서 한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지요? 1km입니다. 1km. 예. 그렇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 규명은 되지 않은 상태고요. 일단 물리적으로는 상하수도 노후와 연관이 있다라고 구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더 어떠한 또 연관 관계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두 분 교수님께서도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현장을 한 5번, 어제도 예. 현장에. 어제도 다녀오셨고요. 네, 예. 같이 원인 조사 때문에 같이 예. 갔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은 현 시점에서 볼 때, 예. 지난 몇 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큰 변화가 있었느냐. 그러면 결국은, 제2롯데월드 공사장과, 예. 그다음에 지하철 9호선
공사가 또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대형 지하 구조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거기에서는 지하수들이 많이 유출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부근의 지하수 흐름장이 바뀌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에 일어난 큰 공사장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저는 일정 부분 답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차차 뭐 얘기를 나눠가겠지만 교수님 지금까지 현장에 가보신 교수님의 의견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이번 싱크홀 좀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과 직접적인 좀 관련이 있어 보이는죠? 참 애매한 질문인데 이게 땅속에 보이기 때문에 근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원인 분석을 할 때 가장 최근에 어떤 큰 변화를 제외하고 원인 분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무의미하겠죠. 네. 예. 그리고 그래 되면 잘못하면 더 큰 사고 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할 때는 예. 그러니까 큰 공사장을 예. 반드시 염두에 두고 그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해야만이 예. 안전한 조사가 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지. 네, 알겠습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예. 아직까지 밝혀진 게 제대로 없습니다. 지금 엊그제 발생한 이제 석촌동 인근 싱크홀 매운 흙을 다시 파내고 지금 원인 규명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도 현장에 가보셨는지요? 저는 공사 현장만 가봤고요. 공사 현장이요? 싱크홀 현장은 아직 안 가봤습니다. 네. 공사 현장이 좀 어떻습니까? 그는 이제 우리 박 교수랑 같이 우리 이제 공식 방문을 했던 것이죠. 서울시 시민자문단 자격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공사장 자체야 뭐 정리가 잘 돼 있죠. 예. 뭐 그거 봐가지고는 우리가 흥견을 잡을 수는 없고요. 예.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라든가 예.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영역들을 봐야 되는데 예. 어쨌든 뭐 현장 갔을 때는 그런 걸 잡을 수는 없죠. 그럼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싱크홀을 말씀하시는 예, 예. 겁니까? 싱크홀은 지금 우리 박 교수가 뭐 그쪽 분야의 전문가신데요. 지금 2010년 이후에 서울 전역에서 한 12건 정도가 예. 발생한 것으로 지금 기록이 돼 있는데, 예. 그 중에 5건은 상하수도관 파손에 의한 것이고, 그 다음 3건은 집안 약화, 그 다음에 6건은 미상, 그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그런데, 지난 6월부터 특히 이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송파구에서 5건이 연이어 이제 발생이 됐던 것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도 뭐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원인을 이렇게 발표한 바에 하면 빗물바지 연결관 파손이 2건이고, 예. 그다음에 상수도관 누수가 1건, 그다음에 하수박스 임시 거치대가 이제 파손되어서 1건.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거는 이제 아직도 확인 안 됐고요. 그래서 대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예. 우리 롯데 같은 데서는 롯데 지금 123층 짓는 것과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롯데와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거는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뭐 차차 이야기를 하되 롯데도 인과관계 없다고 하면서도 예. 지금 석촌호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지하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연구 결과가 최소한 더 나오기 전까지는 예. 롯데가 아니라고도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기에 2010년 이후에 12건이 네. 서울시에서 발생을 했다고 했는데 네. 이번처럼 이렇게 집중적으로 짧은 시기에 한 지점 주변에 이렇게 많은 싱크홀이 발생한 사례는 이게 처음이라 봐야 되죠. 아, 처음이고요.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석촌호수 동측 지역에 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 이게 그냥 단순한 뭐 지하철 공사라든가 예. 그다음에 뭐 하수박스의 어떤 문제라든가라는 것을 보기에는 어떤 구조적인 연관성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 사무국장님, 아까 서두에 이제 송파구 측에서는 지금 상하수도 관련해서 네네. 원인이 돼서 상하수도 원인으로 인해서 지금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네. 어떤 근거에서 송파구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땅을 싱크홀이 났던 곳에 땅을 파서 조사를 했었고요. 예. 보니까 상하수도관이 노후가 돼서 물이 새었고 그 물이 새면서 흙이 다 휩쓸려가서 생긴 그런 싱크홀이다라고 일단 예. 잠정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저 발표는 조금 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죠? 네, 예. 지금 그때 송파나 예. 서울에서 했는 게 상수도 관로가 노후화돼서 또는 부실 시공해서 거기서
하수도가 유출돼서 싱크홀이 발생했다라는 요지였는데 예. 문제는 그 만들어진 게 20년 전이었거든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느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만이 해결책이 되지. 20년 전에, 30년 전에 한 거를 이제 끌고 와가지고 그것이 예.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20년 전에 한 거 이제 노후가 됐으니까 뭐 어쩌겠나. 뭐 이런 어떤 논리인데, 8월 5일 날 이제 또 싱크홀이 아주 대형 싱크홀이 하나 발생했었습니다. 예. 그것은 9호선 그 지하철 공사장 바로 위에 했는데 그 삼성이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언론에서 알다시피 진짜 빛의 속도로 예. 제가 저 건축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빛의 속도로 복구를 했다더라고요. 임시 복구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원인 규명이 힘들도록 좀 그렇죠. 덮어두는 거군요. 그래, 덮은 예. 거죠. 그것도 무려 덤프 트럭이 지금 이게 다 달라요. 예. 10대 들어갔니, 11대 갔니, 15대 들어갔니, 뭐 덤프 트럭 그 토사량도 제각 기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이게 임시 복구를 하더라도 예. 그와 같은 자료들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의 또는 또 입장을 보면은 거기 보면 상수도 관로가 지나가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케이블들이 지하 네. 매설물도 있는데 이제 싱크홀이 발생하면 그것이 뜨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주저앉는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급히 덮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다. 그럼 2차 피해의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니, 2차 피해가 나더라도, 예. 일단 임시 복구를 하더라도, 원인 규명이 먼저 돼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급히 사진을 예. 찍는다든지, 그 지하 공동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파악하는 데는 뭐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참고로 여의도 앞에, 예. 그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도 제법 큰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이틀 동안 현장 보존했었습니다. 그때 저도 헬멧 쓰고 밑에 들어가 봤는데 그래서 이같이 빛의 속도로 현장을 전 덮었다고 보고 있고 서울시는 임시 조치를 했다라고 보는데 저는 서울시 또는 어떤 삼성의 어떤 입장은 설득력이 매우 부족하다. 뭐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사실 좀 요번에 방송을 진행하면서 롯데그룹 측과 좀 인터뷰를 시도했는데요. 좀 인터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싱크홀 문제로 제2롯데월드 공사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기자 리포트 좀 잠깐 보신 다음에 계속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외신에까지 소개될 만큼 관심을 받고 있는 제2롯데월드. 석촌호수의 수위 저하와 연이어 발생하는 싱크홀 때문에 안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지난 5일에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인근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잠실 일대에서 지난 한 달 사이에 발생한 싱크홀만 5개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결국 롯데는 공사 현장을 공개하며 제2롯데월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5일 발생한 싱크홀에 대해 제2롯데월드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후화된 하수관 부분 파괴에 따른 부분 침하입니다. 그건 싱크홀하고 틀립니다. 또 집안 침하 우려에 대해 세계 최고 높이의 버즈 칼리파보다 오히려 더 튼튼한 지방 공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연이어 발생한 싱크홀과 석촌호수의 수위 저하에 대해선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는 원인 규명을 위해 세 개 기관의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라며 결과가 나오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롯데는 공사가 거의 끝난 저층부 세계동도 공개하며 임시 개장 준비가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명품관과 면세점이 들어서는 동에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이미 마무리된 상태. 또 극장이 들어설 동과 아쿠아리움도 모든 공사를 마쳤습니다. 롯데는 지난 6월 9일 서울시에 저층부에 대한 임시 사용을 신청했고 서울시는 18일까지 교통대책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보완책을 마련해
추석 전에 임시 개장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80년대부터 추진하며 신격호 회장의 수건 사업으로 알려진 제2롯데월드. 하지만 현장 공개에도 연이은 싱크홀과 수위 저하에 대한 명쾌한 해명은 없어 주민들의 공포를 해소하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엠머니 정영석입니다. 네, 지금 롯데 측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사실 롯데 측의 입장도 입장입니다만은 현장을 서둘러서 좀 이렇게 은폐하려는 듯한 의혹을 보인 송파구와 서울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롯데도 지금 원인 규명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인데 그렇다면 롯데 측에서도 사실 이 공사 현장이 싱크홀의 직접적인 원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송파구가 서둘러서 상하수도 노후에 관한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예. 뭐 우리 일반 시민들도 다 예. 의구심을 갖고 있죠. 예. 그리고 저층 개장을 위해서 지금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단지 이제 교통 문제 관련해서 대책만 내놓으면 저층에서 개장이 가능하다는 것 지금 서울시 입장인 것 같은데 좀 서울시 입장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자문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요. 네. 서울시 뭐 입장도- 서울시가 저희들이 이게 파악한 바로는 예. 뭐 특정 입장을 갖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워낙에 이제 민감한 사안이고 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좀 대기업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사회적인 공익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뭔가 좀 이게 좀 제대로 짚고 판단하자라고 해서 우리 시민 자문단이 구성돼서 그 이제 검토를 했는데요. 예. 사실 우리나라 지금 건축법에 의한 지금 그 건축물이 임시 사용된 것은 가능합니다. 한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 건축물이 임시 사용이란 것이 상당히 뭡니까 허술하게 이렇게 그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예. 아주 구체적으로 뭐 여러 안전 문제까지 포함해서 사회적 영향 뭐 이런 등등을 예. 아주 면밀하게 이렇게 그 검토해 가지고 그 사용 승인을 판단하는 그런 제도나 방법이나 이런 것이 이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게 법적으로 요건을 갖춰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 그것으로서 안전하다. 예. 그다음에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 이제 모셔서 자문단을 꾸려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이제 드러났던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교통 대책은 예.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일 예, 뿐이고요. 크게 이제 세 가지 범주가 그 롯데 쪽으로 넘어갔는데 물론 이제 가지수로 친다면 서울시에서 한 60개 부서에서 검토가 됐었고요. 전문가들이 뭐 수많은 그 진단을 요청했고 예. 또 자료도 이제 추가 자료 제출했고 뭐 저도 그랬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서울시가 당초에는 이제 반려를 하려는 입장에서 일단은 롯데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일단 그 뭐 보류 같은 그러니까 네. 그 여러 가지 어떤 증빙 서류라든가 이 데이터를 더 갖고 오면 한 번 더 보겠다는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요번에 이제 그 보류를 결정을 하면서 조치를 이제 보완 조치를 요구할 때 크게 한 세 가지 그 대책을 요구했던 겁니다. 교통하고 예. 그다음에 이 고층부 안전 문제, 공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그다음에 이제 방제라든가 하재라든가 이런 위험이 이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예.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임시 개장 과정에서 예.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는데 뭐 어느 것도 쉽게 사실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닌 측면도 많습니다. 네. 지금 롯데 측 입장에서 지금 교수님 말씀도 현행 건축 법률상으로는 저층부를 임시 개장, 단계적으로 임시 개장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대신에 이제 서울시에서 요구한 세 가지 그 측면에 있어서의 조건만 충족이 되면 뭐 개장이 가능하다는데 외국 사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고층 빌딩을 뭐 가져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가 없습니다만은 외국에서는 이렇게 고층 빌딩을 올리면서 어떤 경제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저층부를 단계적으로 임시 개장한 사례가 있는지요? 저 있는 걸로 그 롯데 측에서는 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의 어떤 임시 개장 허가 어떤 절차들이 이게 상당히 그 느슨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법이 제대로 사례는 있습니다. 사례는 있어요. 예, 사례는 있는데 제가 그 사례에 대해서 이미 뭐 다 알려진 사례인데 한두 가지만 소개를 하면 지금 그 롯데 요번에 제2롯데월드는
규모로 봐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복합 일종의 건물군입니다.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례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대형 고층 건물을 임시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은 세계적으로는 아주 사례가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사례가 예, 많죠. 이를테면 롯데에서도 뭐 자주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두바이에 있는 가장 최고 높은 건물, 그 블루스 칼라페라는 거. 그것도 롯데 같이 밑에는 이제 몰이고 위에는 이제 뭐 호텔, 뭐 오피스텔 들어가는데, 거기도 몰을 먼저 개장을 하고 고층부를 한 서너 차례 나눠서 고층부부터 넓고 그다음에 중간 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장한 바가 있고요. 타이페이에 지금 가장 큰 높은 건물이 이제 100일, 타이페이 100일에 그것도 저층부를 먼저 열고 그다음 고층부를 열었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제금융센터도 그렇고 목동에 있는 하이페론도 뭐 그렇습니다. 사례는 많은데 이 사례가 많다 해가지고 롯데, 제2롯데 이 그룹이 지금 제2롯데 이 컴플렉스의 임사용이 그것이 무조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제가 이제 법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건축법 제22조 제4항 등 뭐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만 그 법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법의 요건을 맞다해서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승인을 할 때는 서울시가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냐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1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는 안전 문제도 있지만은 아시다시피 그게 이제 성남 비행장 안전 문제까지도 일종의 희생해가면서까지 건물을 만들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아주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축물적인 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사직 책임까지도 종합적으로 우리가 봐서 2년간 한시적으로 개장하는 것이 그게 사회 공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물론 거기는 이제 뭐 안전 문제가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코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까 이제 저층부를 단계적으로 개장하기 위해서는 뭐 교통 관련, 방제 관련, 공사 현장 안전 관련 그런 대책들을 위한 어떤 요건들이 충족돼야 되는데 사실 이 주변에 지금 싱크홀 현상 나타나는 거는 좀 서로가 생각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그 제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 제1롯데월드를 만들면서 인근 지역의 어떤 지하수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예를 들어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석촌호수 수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하수 영향 평가는 했는데 아주 몇 장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것은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석촌호수의 어떤 연관성 문제. 그래서 그게 이번에 지난 5일인가 한 언론사에서 이제 석촌호수가 수위가 떨어지는 것은 제1롯데월드 공사장 때문이다라고 발표를 할 때 그때 저희 롯데 측의 입장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초 처음에는 그러니까 석촌호수랑 상관이 없다고 하다가 그 뒤에 이제 입장을 조금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 바꾸게 된 가장 결정적인 논리는 당초에 석촌호수에 물을 공급을 하는데 하루에 100을 공급했다 그러면은 그 쭉 100을 계속 공급을 하죠. 그러면 공사 과정에서 이 수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위가 떨어지니까 수위를 회복시키려고 그러니까 물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당초 100을 했다 그러면 지금 한 100한 2, 30 정도 물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1롯데월드 공사 전후에 그와 같이 지하수 그러니까 물 공급량이 달라지는 것, 그 물이 어디 갔냐? 결국은 들어갈 수 제1롯데월드 들어가고, 그리고 서울시와 제1롯데월드 자료를 보더라도 하루에 450톤씩 물을 펌핑해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물들은 인근에 있는 지하수를 다 끌어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1롯데월드를 볼 때 지금 공학적으로 안전하냐, 불안하냐, 또는 심리적으로 불안하냐 볼 때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공학적 안전보다는 오히려 심리적 불안이 더 가중되고 있다. 특히나 공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석촌호수랑 제1롯데월드랑 관련이 없다고 했다가 또 관련이 있다고 했다가 이런 어떤 공학적으로 잘못된 어떤 입장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저 123층짜리 저걸 어떻게 믿어? 라는 게 일반 시민들의 그냥 저층에 깔려있는 그거거든요. 더더욱이나 이 제1롯데월드는 잘 알다시피 노무현 정부 때 1차로 했다가 당시 공군참모총장 플러스 뭐 모든 언론들이
안보를 팔아서 재벌에게 특혜를 주느냐 이런 논리를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고 바로 공군참모총장을 경질했죠. 예. 그러고 나서 국방부 장관한테 이것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비행장을 7도를 당초 털게 돼 있었는데 이게 3도를 털었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한 8천억 정도가 지금 공사비로서 롯데가 절감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의미가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은 그 모든 사람들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저거 안전상이 뭐가 문제가 있는데 더더욱이나 9.11 테러가 미국에서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됐다가 또 세월호 사건이 터져버리고 거기다가 이번에 싱크홀이 5개 발생해버리니까 이게 그 시민들이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어떤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예. 있는 사실을 그대로 공개를 하고 객관적이고 공평한 그런 예. 어떤 평가를 받아서 그러한 예. 어떤 불식을 불안감을 하나하나 줄여주는 이런 것을 롯데가 적극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저 사무국장님,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저층부의 단계적 임시 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 방금 전에 박창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잠실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요. 예. 지난 5일에 있었던 대형 싱크홀도 삼성물산에서 한 거지만 바로 덮어버렸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불신감이 더 커지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또 있고 주민들의 불안감에 있어서 구청이나 아니면 시청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해소시키려는 노력을 해왔는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공사 현장에서도 또 사고가 좀 있었었죠? 공사가 진행되면서요. 예. 월드타워 예.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사고가 4차례 언론에 보도가 되었었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2013년 일이지만 4차례 보도 이외에도 수차례 노동자들과 여러 가지 사고 있었지만 합의하에 언론에 보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안전적인 관점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좀 확신을 못 주고 계속 불안 심리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서 이거를 추석 전에 임시 개장한다는 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천여 개 입주업체들이 벌써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제때 임시 개장을 안 해주면 이런 업주들이 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임시 개장을 위해서 쇼핑몰 개장을 위해서 지금 직원들을 채용해 놨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경제적인 논리가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롯데 제1롯데월드의 어떤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8종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접 고용도 한 2만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고, 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우리 대기 사업을 하면 그런, 뭡니까, 이 경제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어쨌든 대단한데, 사실은 이게 임시 개장은 법적으로 허가를 득해야 사실 가능한 건데, 예컨대 지금 업체가 한 470개 정도 입주하도록 돼 있고, 거기 1차 고용을 하도록 되니까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롯데가 제가 보건대는, 이게 개장에 대한 허가도 득하지 않고, 일정도 확정된 것도 없는데, 인차인들을 모집해가지고, 그걸 다 불화를 하고, 근로자들을 이렇게 모집했다는 것은, 그거는 전 100% 롯데의 어떤 그런 실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서 개장이 못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서울시가 혹은 우리 시민이 책임질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저희 보는 것이죠. 사실 롯데가 제대로 된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면서 임시 개장을 고려했다면 사실은 지금 교통 문제, 지금 최근에 송파구청에서 용역을 한 결과를 보게 된다면 응답자의 97%가 이 임시 개장이 되면 교통 문제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롯데월드 때문에 주변에 특히 주말에는 교통 그렇죠. 문제가 심각한데. 그리고 실제 또 개장이 되면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 건 얼만큼에 대해서 주민들은 4% 정도만 득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만큼 롯데는 여러 가지 공익적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여전히 불안한 그런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롯데가 기업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 좀 도시라든가 사회라든가 지역사회적 관점에서 보면서 이 사업을 해가고 또 개장을 준비해가셔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경영적 측면에서만 하다 보니까 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보는데요. 예. 제가 알기로는 뭐 롯데가 아마 내부적으로 개장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롯데도 롯데인데요, 교수님. 보면은 지금 뭐 지적을 하셨지만 참 주변의 교통 정체가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임시 개장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서울시는 너무 이렇게 좀 네? 물 건너 불구경하듯이 좀 뒷짐지고 제3자 입장만 계속 이번에도 보면은 좀 어떻게 좀 강경한 입장을 좀 표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뜨뜨미지근한 유보적인 입장을 계속 서울시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그 부분도 참 예. 답답합니다. 아마 이게 저기 뭐 추측건데 그러니까 롯데가 제대로 된 어떤 임시 관련 법에 따라서 예. 제대로 된 어떤 서류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또 서울시가 또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산이거든요. 예. 실제적으로 왜냐면 관련 법규가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예.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안전에 대해서 이만큼 사회적으로 그 안전 가치가 중요한 가치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고 특히 교통영향 평가가 지금도 보면은 롯데월드 교통영향 평가가 좀 부실하게 됐다는 게 뭐 다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더더욱이나 우리가 최근에 교통영향 평가한 걸 보면은 뭐 용인이라든지 의정부 경전철, 그다음에 김해 경전철, 특히 김해 경전철 같은 경우는 재정이 거의 바닥 날 정도로 그냥 물먹는 그 하마가 된 어떤 형태죠. 그러니까 전혀 경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자료를 왜곡한다든지 또는 엉터리를 한다든지 예.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크게는 이게 우리 국민 세금 낭비지만은 좀 국부적으로 보면은 예. 교통이 정체됨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받는 경제적 손실 이것 또한 엄청나게 저는 많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영향 평가가 부실하게 지금 대회가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지금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과연 그 대책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저 정도면 되겠다라는 답을 낼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서울시와 그리고 롯데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된다고 근데 뭐 봅니다. 저는 교통 비전문가이지만 제 입장에서 봐서도 그 주변에 이렇게 도로들을 보면은요 당연히 그 임시 개장을 하면은 뭐 그 교통 정체가 나타날 게 눈에 그냥 뻔히 보이는데 네. 좀 이렇게 개장 이 논하는 시점까지 온 상황에서 서울시와 롯데가 조금 유기적으로 더 협력을 해가지고 그런 주변의 어떤 도로라든가 인프라를 좀 제대로 만들어 놓고 물론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또 부를 창출할 수 있고 그런 경제적인 효익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미리미리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서울시가 조금 더 단호해야 되고 또 앞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교통 문제는 지금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교통 문제는 6가지 대책을 그 롯데가 강화득돼 있는데 대개 이제 그 사업이 2016년에 다 완공이 되는데 예. 그때 가도 일부는 사업이 완공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교통 대책 관련해서는. 근데 지금 6개 대책 중에서 롯데가 법적으로 예. 대개 아마 임시 개장 전까지는 자기들의 해결해야 할 담당해야 할 책임 분야는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할 것으로 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승 체계, 그 사거리 한승 체계 구축이라든가 이런 건데 나머지는 법적으로는 책임을 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6가지 대책을 지금 당장 다 수립한다 하더라도 임시 개장에 따르는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예. 그중에 한두 가지 정도만 도움이 돼요. 나머지는 도움이 안 됩니다.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일단은 사거리 막히면 그게 사거리 막히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광역적으로 교통 정체가 그럼요. 발생이 예. 됩니다. 이를테면 탄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올림픽대로라든가 올림픽대로도 영향을 거기에 받을 대해서도 지금 서울시가 다 하나의 대책을 강화하려고 되어 있는데 그 롯데가 어떻게 그 책임을 지도되어 있냐면 새로운 교통 수요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예컨대 도로를 더 넓히거나 구간을 새로 신설하는 이런 정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공사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부담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비용을 다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 비용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 서울시가 돼야 되는데 예. 따라서 이 문제는 준공이 된 이후에도 해결되기 힘들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임시 개장이 되면 이 지하의 한승 체계 같은 것이 이제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개 이제 지상으로 다니거나 이래 되면 이게 예컨대 택시를 타고 내릴 때 이런 정류장 문제라든가 한승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발생할 예.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특히 그 잠실 이 대로를 따라서는 예. 그 공사 구간에 해당합니다. 요번 임시 개장을 하지 않는데 예.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행을 하게 되는데 이 보행 안전 문제, 예. 그 다음에 지금 하루에 한 2만 5천 대 차량이 이제 오갈 것을 보는데 주말에 한 4만 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용객은 하루에 한 20만 정도 보고 있는데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할 것을 봅니다. 따라서 주차장 부족 그 자체로도 이미 진입하려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이런 등등이 주변에 엉키게 된다면 그게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어떤 교통 체증 문제를 아주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원인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죠. 사무국장님, 그 주민들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네. 뭐 단체 행동 보여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문제도 있고 교통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아다 보면 또 치안 문제, 환경오염 문제, 별의별 문제가 다 나서 결국에는 또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주민들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시민사회계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좀 말씀을 예. 좀 드리고 그리고 저희 지역 내 주민들의 그런 예. 부분, 저희 행동들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계에서 바라본 시선은 세월호 참사가 정말 컸고요. 세월호 참사 때 그 원인으로 봤던 이윤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그런 그러니까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했던 그런 사회 구조가 원인이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그 이윤보다는 생명에 더 중시하는 그런 사회, 그런 예. 전환의 시점에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갔고요. 안전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면면이 정말 검토해야 되겠다. 예. 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은 안전한 권리가 있다라는 안전이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더 집중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싱크홀이나 아니면 석촌호수 수위 관련된 부분에 논란이 있은 이후부터 예. 환경운동 연합으로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잠실에서도 전화가 많이 오지만 경기도 일대의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롯데월드로 다 수학여행 가기도 하고요, 놀러 가기도 하는데 보내야 됩니까? 라고. 저희는 답변은 어떻게 드리냐면, 네,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원인을 지금 규명 중이니까요. 일단은 뭐 안전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싱크홀 관련해서도 그게 전조 증상이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주민들이 더 불안해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이제 한번 조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8월 초부터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싱크홀 그 모니터링단을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근데 저희도 지금 어떠한 자료나 뭐 그런 게 없어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지만 일단은 싱크홀이 나타났던 그 5군데 인근을 우선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예.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도로도 찍어보기도 하고 어디가 더 나아진 거 아닌가 뭐 하면서. 근데 그것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더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의 그 불안감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데 구청이나 시청 그리고 롯데 측에서는 그걸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롯데 측 같은 경우는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뭐 블로그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라든지 아니면 저희 그 지역의 현수막 우리는 여기 롯데 그 월드타워 공사는 안전합니다. 그런 현수막 거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물리적으로는 뭐 안전하다 말씀해 주시지만 적극적인 그 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롯데도 조금 진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최근에 뭐 기업 한 방에 가잖아요. 근데 네. 이런 거를 너무 서두르지 말고 아까 교수님 언급하셨듯이 경제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좀 시민 안전 우선해서 조금 일정을 조절해 가면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사실 뭐 계속 제2롯데월드 안전 문제가 얘기됐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안전 문제가 불거지게 된 거는 결국 싱크홀이고 불안하잖아요. 그 주변 운전하다가 걷는 사람도 굉장히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할 텐데 교수님 그 주변에
집안은 어떻습니까? 공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실 때. 네, 그 관련 자료들을 제가 분석해 예. 보니까 그쪽 지역은 옛날에 그러니까 석촌호수하고 지금 한강 사이, 예. 그러니까 제1롯데월드 공사장 뒤에 보면 잠실 운동장 예. 이쪽 부분 옛날 하천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천인데 그리고 지금 이제 석촌호수 쪽이 한강의 본류였고 예. 지금 한강은 옛날에 좀 지루였죠. 조금 나중에 그렇군요. 오히려 예, 예. 큰 물길은 된 것을 이제 당시 이제 강남 개발을 하면서 이제 강을 직강화시키고 남는 부분을 이제 택지로 개발해서 분양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층 조사를 한 거 보니까 예. 모래층이 16에서 19m 정도로 쫙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이걸 갖다 우리가 보통 연약 지반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연약 지반 위에 일단 건물이 이제 들어서는데 그 문제는 이게 그 큰 대규모 공사를 안 하면은 지하 수위가 그냥 안정화가 돼 있거든요. 예. 그 대규모 공사를 하게 이 터파기를 해버리면은 여기에서 보통 지하 수명이라 그러는데 확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지하에 있는 물길을 만들 건드려버리게 되면은 일로 물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러면은 물길이 더 빨라지고 예.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모래들이 쓸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큰 안에 공동이 생기고, 그리고 위에 차가 지나다니면 주저앉거든요. 그래서 이 하천변에 또는 하천에 만들어져 있는 도시들, 예. 지역들, 뭐 여의도도 이번에 생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집안이 약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집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싱크홀이 발생한 것이 과연 제2롯데월드 건물하고의 어떤 안전성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지금 그게 제일 관심사죠. 관심사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것은 심리적 불안감이다 하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지하수가 제1롯데월드 공사장 내로 유입되는 것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콘크리트를 아무리 잘 놔도 예. 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하철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지하수 계속 스며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스며 나오는 물의 양이 일정 규모 이하로 될 경우에는 뭐 안전은 그러니까 그 롯데월드 내에서의 어떤 건물의 안전은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 다만 인근 지역은 점점 불안해지는 거죠. 왜냐하니까 물이 계속 하루에 450톤씩인데 최근의 자료를 보니까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점점 증가하게 되면은 인근 지역에서 그러니까 교수님, 그 인근 지역이라고 좀 표현하시는데 특히 어느 지역이 조금 그러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싱크홀 발생했던 그 일부 지역을 포함해서 예. 그 인근 도로라든지 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공사 현장 주변 1km 반경 1km 내에는 다 지금 뭐 불안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석촌호수 쪽 말고 예. 그 앞에 도로 포함해가지고 예. 저기 한강 쪽으로 그다음에 좌우로 이쪽 지역이 이제 뭡니까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형성되어져 있고 예. 실제로 제가 현장을 쭉 한번 돌아보니까 한 20-30개 정도가 앞으로 싱크홀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조 상황을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물론 지금 이걸 위해서 서울시가 학술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고 예. 롯데에서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예. 지금 밝히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학술 용역이 이제 되면은 예.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제 원인은 밝혀질 것이고 그 용역이 좀 결과가 나오고 원인이 규명이 되려면 그래도 몇 달은 걸릴 텐데 한 서울시 예. 같은 경우는 한 9개월 정도 용역 기간을 지금 잡고 있는 그래 거죠. 지금 롯데는 서둘러서 이번 추석 맞춰서 지금 개장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무리가 있는 일정이죠. 지금 싱크홀 문제는 사실은 롯데월드의 문제만은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본다면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싱크홀이 서울에 여러 군데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향적으로 이게 대도시의 개발을 말한 대도시에는 그런 문제가 다 있어요. 예. 특히 아직도 서울은 지하 터파기 많이 하고 있고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하수라든가 지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냐면 그렇지 않는데 지금 특히 송파구 일대는 아시다시피 우리 박 교수 말씀하신 대로 옛날 한강이 흘렀던 자리고 예.
그 이제 대개 자갈이나 모래라든가 이른바 충적층들이 예. 물길이 대개 지하 수맥들이 한강으로 이렇게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걸로 이제 빠져야 되는데 요번 공사 때 보면 이 제2롯데월드 타워 빌딩 그거 건축할 때 터파기 할 때 당초 환경평가에서는 한 163만 정도 톤이 이제 나올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예. 실제 물을 퍼낸 것은 그것이 한 4배 정도 됩니다. 600 내지 한 700 정도 됩니다. 하루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물이 이제 유출이 됐다고 보는데 우리 박 교수 말씀대로 그래 되면 석촌호수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1년에 오랫동안 그 지하에 이런 그런 흐름들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일종의 충격이 상당히 큰 거죠. 대규모 어떤 공사가 이루어졌고 광범위한 어떤 그런 그 수맥의 어떤 그런 관계가 이제 작동하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냥 몇 군데 자그만하게 나타난 싱크홀을 그냥 가벼운 여러 가지 어떤 원인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조금 더 구조적, 입체적이고 저는 봐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저는 이 분야 전공이 아닙니다만 심지어 지금 제2롯데월드 터파기 공사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원인이 뭐가 생기는지부터 보고 그다음에 그 일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롯데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의 내용으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안전 문제가 우리가 확인이 될 수 있을 때 그때 사업을 하고 이제 개장을 하고 해야 되지 그 전까지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야, 그러면 그거를 좀 지금까지 했어야지. 건물은 벌써 올라가고 저층부는 임시 개장을 얘기하면 이 상황에 와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참 이 자체가. 근데 참 답답하지만은. 교수님, 근데 하나 궁금한 게요. 그러면 지금 교수님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변에도 앞으로도 계속 싱크홀이 발생할 지금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대책은 있나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 고층 빌딩이 올라갔을 때 앞으로 완공된 이후에도 또 다른 문제가 없을, 진짜 영화에서 본 것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또 보장도 없을 것 같고요. 네, 이 싱크홀은 언제 어디서 어떤 규모로 어떻게 발생할지를 예측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일단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째는 연약 지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모래나 자갈로 이루어진 지반이 있어야 되고, 뿔도 있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지하 공사가 크게 벌어져야 두 가지 지하 수준이 빨라져야 되거든요. 그럴 때 싱크홀이 이제 많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정황상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지고 있네요. 연약 지반에다가 대규모 공사가 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제 개발 도시에서 이제 관리 도시로 가거든요. 왜냐면 이제 서울은 이제 노후화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상하수도 관로 같은 경우에는 30년, 40년 돼가지고 누수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완공 후에 그러면은 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그래서 일단 그거 좀 여쭙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일단은 지하수 흐름을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석촌호수에서 그냥 한강에서 석촌호수로 집어넣는 물의 양을 정확하게 계측을 하고, 그다음에 석촌호수에서 증발되는 그 양도 계측하고, 그다음에 지하수위 관측증을 이런 데 뚫어서 지하수위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공사장 내에서 그냥 제1롯데월드 내에서 어느 정도 지하수가 빠져나가는지, 이와 같은 정확한 물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그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은 대책을 수립하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지하수 흐름이 있다 해가지고 단기간에 문제가 그런데 교수님, 아니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기업이나 서울시에서 교수님이 지금 제안하신 것처럼 지하의 물 관리를, 지금 공사 현장 주변에 지하 물 관리를 그렇게 체계적으로는 하고는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자료에, 현장에 가보니까 그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아주 엉성하게,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그 평가를 한다든지 하기에는 좀 부족한 자료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그런 잘못 의견을 냈습니다만. 그러면 교수님, 만약에 그렇게 공사를 해서 결과가 도출이 됐는데, 앞으로 제2롯데월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오리만큼 집안 아래가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지요? 그거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원인 이제, 규명만 하면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모래층이 말씀이시고. 한 예. 19m가 있는데 예. 특파기를 최대 37m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 안반층에 일단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기초 공사를 어떻게 했느냐, 잘했느냐 안 했느냐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일단은 저기 지하수에 의해서 건물 자체가 뭐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것은 뭐 장기간에 걸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단기간에는 그런 현상은 없을 것이라는 게 그 우리 학계에서 보는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롯데 제2롯데월드 임시 개장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또 주변에 그 요즘 싱크홀 발생하는 데 대해서 많은 얘기 해봤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또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좀 아쉽기는 한데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한지원 강동 송파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그리고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계 교수 세 분 모시고 참 많은 고민을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기본이 바로 서야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엄청난 일들을 보더라도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벌어진 예견된 인재의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논란도 결국 핵심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 효과니 경제 활성화니 뭐 참 멋지고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그 전에 안전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돼야 할 것이 또 무엇인지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